네, 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정부 12, 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 위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정부 12, 16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정부는 네.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이제 이번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번 방안은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2019년에 11 보완 대책 등에 이은 네 번째 대책입니다. 네. 먼저 이제 크게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규제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15억 이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 이틀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시가 9억 원 네. 이상의 그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네.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은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정부의 12, 16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네.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역대 최악의 대실패,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다.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 이 정책이다라고 12, 16 부동산 대책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 이에 반발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뭐 헌법 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그 12, 16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네. 잡음이 끊이지가 않는 가운데 네. 저희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한 하루 만인 17일 네. 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네. 12, 16 부동산 대책 중에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 및 그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는 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네.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헌법이 정한 법률 유보 원칙, 이 원칙은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친 네.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원칙인데요. 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라는 것이 그 청구 이유입니다. 네. 뭐 헌재가 이를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 22일에 네. 헌법재판소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즉 이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네.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헌재는 해당 사건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회부해서 그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네. 헌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서 네.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헌재가 이를 정식으로 심리하게 되면 주요 쟁점은 뭐 어떤 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부가 네. 대책 발표를 한 이틀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금지 제도가 위헌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네. 이 정책은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 규칙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라고 네. 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헌법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이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은행의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네.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라는 방법으로 우회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쟁점들은 또 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먼저 초고가 주택을 네. 가르는 15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담보비율 LTV를 20%로 제한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현행법상의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주택 소유자 등이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네.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12, 16 대책의 내용 중에서 네.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네. 나중에 전세자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들게 네. 되는데요.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의 타격이 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도 네. 은행의 영업의 자유라는 사적인 영역을 정부가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전례가 있었나요? 그 전에? 네, 헌법재판소는 네.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위헌 또 혹은 이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노태우 정부의 택지 소유 상한제, 네.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대해서는 각각 위헌,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고요. 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헌재 1999년 네. 노태우 정부 택지 소유 상한제 관련된 결정문 중에 일부를 보게 되면요. 네.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다. 행복 추구권과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다. 소유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실현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헌재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도 위헌으로 봤는데요. 네. 2008년 헌재의 판단 이유 중에 일부 내용을 살펴보게 네. 되면요.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법 근거 규정이 없다. 네. 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네.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네. 목적과 재산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이제 자유로운 대출과 투자로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네.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이제 공공질서나 네.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지만 네. 그 방법은 또 법률이나 법률에 준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이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긴급재정, 경쟁명령을 내려서 시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네. 정부 정책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 제한의 정도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네. 유예 기간을 두거나 정책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네. 이번처럼 이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가 이제 급작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면서 계약금을 넣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금을 날리고 집도 못 사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